about Seoul. We were in Japan for 2 weeks and now we made it to Korea. And honestly, we're just going to kind of do this as we go. We're going to try to figure it out and just bring 일본을 2주 동안 여행한 미국인 커플이 있습니다. 오사카, 교토, 도쿄, 그리고 오키나와까지 무려 5개의 도시를 돌며 일본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커플이었는데요. 그런 두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별다른 기대 없이 잠깐 서울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단 4일, 서울에서 보낸 4일이 이들의 18일 여행 전체 순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온 릴리와 딜런. 이들은 서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저 일본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가볍게 들르는 도시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두 사람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니 그냥 부딪혀가며 여행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출발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두 사람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선수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델런은 자신이 그 선수 바로 옆에 서 있었으면서도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며 거대한 인파가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찾아올 만큼 한국이 이미 글로벌한 무대가 되어 있다는 걸 도착하자마자 실감한 셈이죠. 두 사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대중교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지하철표 2장의 가격은 단돈 7달러 92센트, 우버를 타면 34달러가 나오는 거리를 한국에서는 4달러 남짓이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딜런은 이렇게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매표소 직원의 행동이었습니다. 직원은 종이지도를 펼쳐 두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직접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릴리는 살면서 그 어디에서도 누가 나를 위해 지도에 직접 길을 그려준 적은 없었다라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친절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배려였던 것이죠. 물론 모든 순간이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환승 한 번을 놓치는 작은 실수로 인해 예상보다 긴 밤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하철 대신 우버가 빠를 거라 생각했지만 택시줄은 길었고 호출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직원이 왜 그렇게 지도에 길을 꼼꼼히 표시해줬는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짜증을 내기는커녕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만의 방식을 배워가는 중이라며 웃어넘깁니다. 오히려 이런 실수마저 한국에서 우리만의 여행 훈장을 얻는 과정 같다며 농담을 던지는데요. 한국이라는 낯선 도시조차 이들에게는 하나의 즐거운 모험이었던 셈이죠. 다음날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묵은 숙소를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무려 100년이 넘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부티크 호텔이었는데요. 나무 기둥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고즈넉한 공간, 바닥에 깔린 잠자리, 비 내리는 밤의 포근한 분위기까지. 릴리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공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연신 감탄합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밤새 내리는 빗소리 덕분에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집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식당에 들어가서는 또 한 번 놀라고 마는데요. 테이블에 앉은 채로 카드로 결제하고 주문까지 한 번에 끝내는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모든 게 너무 첨단이라 놀랍도록 편하다라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1395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이 궁궐을 두 사람은 단돈 4달러, 1인당 2달러에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복을 입은 사람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는데요. 궁궐한 연못과 정원을 거닐던 딜런은 이런 풍경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여긴 정말 끝내주는 도시라는 말을 연발합니다. Tapping on the keys with a coffee in hand, flowing through a zone that I finally planned. Used to feel the weight of the middle of the week. Now I found the comfort that I used to seek. Didn't know a song could wash it all away. Flipping the mood, reshaping my day. 그런데 궁을 나서던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칩니다. 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국제 브레이크 댄스 배틀이었습니다. 딜런은 이런 건 평생 처음 본다라며 넋을 놓았고 여긴 내가 가본 도시 중 가장 멋진 도시라는 말까지 합니다. 같은 거리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시민 체력 측정 행사까지 동시에 열리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눈에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축제처럼 보였던 것이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서울타워에 오릅니다. 10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가 산자락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풍경에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델런은 케이블카는 정말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며 감탄했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을 따라 도시가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
뉴욕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게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려오는 길 공원 한쪽에 놓인 무료 운동기구를 발견하고는 또다시 흥분합니다. 공원에 헬스장이 그냥 놓여 있어? 회비도 없이 전부 공짜라고?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한 동네 운동기구가 이들에게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딜런이 카메라를 보고 솔직한 첫인상을 털어놓습니다. 이건 첫인상 영상인데 난 정말 서울이 좋았어.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할 게 너무 많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했어. 음식도 환상적이었고 자연까지 즐길 수 있어. 그냥 여기 오기로 한 게 너무 다행이야. 두 사람은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과 한적한 카페 거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이때 릴리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오는데요. 서울은 내가 가본 도시 중 가장 조용한 도시야.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 한복판인데도 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는 활기와 함께 소음과 혼잡, 불안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서울은 활기차면서도 동시에 차분한 도시였던 것이죠. 잘 정비된 산책로와 푸른 녹지를 보며 두 사람은 마치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를 걷는 것 같다며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산책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청계천변에서 또 하나의 진풍경을 발견합니다. 하천을 따라 책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놓여 있고 누구나 원하는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천변에 앉아 책을 읽고 밤이 되면 은은한 등불까지 켜지는 그 풍경의 릴리는 이런 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며 감탄합니다. 누구도 책을 가져가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다시 놓고 가는 그 실내의 문화가 외국인의 눈에는 그야말로 또 다른 세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바깥에서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이 분위기야말로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익선동 한옥마을로 향합니다. 가짜 빗소리가 흐르는 카페, 식당 안을 가로지르는 기찻길까지 오래된 한옥골목의 현대적인 감각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에 두 사람은 연신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탈리안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에 또 한 번 놀라는데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음식 선택지가 서울에는 거리마다 넘쳐난다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두 사람은 18일간의 긴 여행을 돌아보며 마지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본의 5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른 서울. 두 사람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일본의 도시들을 모두 제치고 릴리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모든 도시 중에서 나에게 1위는 서울이야. 델런도 곧바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실해. 나도 똑같아. 난 원래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곳은 내가 가본 도시 중 최고였어. 별 기대 없이 들렀던 도시가 2주 내내 사랑했던 일본마저 제치고 여행 전체의 1위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출퇴근길, 지하철, 동네 공원의 운동기구, 하천가의 작은 책상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일상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도시의 얼굴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외국인의 눈을 빌려서야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